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한은 무더기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습니다. 김정은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평소와 달리 낮 시간대에 한 10여 개의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미, 의도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사한 것은 600mm 방사포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600mm 방사포가 날아간 그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 300km면은 상군 본부가 있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다음에 오산 평택 기지,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우리 F-35가 있는 그 기지까지 다 타격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찌됐든 뭐 5시긴 하지만 낮 시간대에 이렇게 발사를 했잖아요. 이 낮 시간대에 발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감시 정찰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평양에서 발사를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서울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 한 발이라도 불발탄이 생겨서 또는 중간에 폭파가 돼서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재산상의 인명에 피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런 거 고려는 안 하지만 그만큼 이제는 600mm 방사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평양에서 동쪽으로 쏴도 거기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전방에 이제 실질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8월 20날요. 우리의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600mm 방사포가 곧 전방에 배치될 것 같다. 북한에요. 이런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은 2022년도 12월 31일 날 방사포 30문 이것을 이제 정정하는 정정식을 크게 했고요. 올해 2월 달에도 이 정정식 50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합해도 80문이잖아요. 이걸 전방 군단,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지역에 이렇게 배치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진지를 구축해 왔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걸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러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북한의 무기라든지 탄약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신뢰성, 우리 이 정도의 신뢰성이 있으니까 사가지고 가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험 발사할 때 러시아에서 어떤 그 군사 요원들이 와서 이제 직접 참관했는지 안 했는지는 발표가 안 되어서 모르지만 그럴 목적도 같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번 발사는 그 왕이 부장이 서울을 떠난 지 약 1시간 반 뒤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결국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펼치는 것 아닌가, 계산된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 것은 대남 타격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비 걸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떠나고 난 뒤에 이것을 발사하긴 했지만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이런 그 중국이 남북한 문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외교 장관도 만나고 또 위성락 실장도 만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남북한에 무슨 중재 역할을 한다더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이제 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이번 미사일 발사에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냈습니다. 어제는 조금 더 톤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건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이번 담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김여정의 독설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여기에 저도 이제 뭐 별로 이제 큰 그 감정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다른 국가의 대통령 실명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19일 날에도 야간에 담화를 발표하고 20날에도 어제죠. 어젯밤에도 이걸 담화를 발표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 19일 날에는 어떤 담화냐면 국제 정세에 관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국제 정세에 관한 담화를 얘기를 하면서 젤렌스키가 뭐 북한군 3만 명, 5만 명 뭐 다시 러시아에 파병한다는데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이 지금 군사 대국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절대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앞날에 죽음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미 이제 연합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를 했잖아요. 그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폄하를 했죠. 중요한 것은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 간 이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두 정상 간의 관계는 아주 좋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서 끝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맹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에 나온 담화는 조금 이제 우리를 너무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조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담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실명도 거론을 하면서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딱한 처지라는 그런 담화를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위권을 상전에 맡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전작권 회수해라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단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북미 간의 정상적인 이런 회담으로 잘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낯간지러운 뭐라고 해요? 아첨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독서를 이렇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김정은의 동생이고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부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남북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한국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가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에게는 여지를 남기는 이제 통미봉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북한이 얻는 게 뭘까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만일 이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만 이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간다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까지는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회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판을 바꾸는 거죠. 비핵화 회담에서 핵군축 회담으로. 그래서 핵군축 회담 속에는 동결도 들어가고 군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대북 제재를 또 이제 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왔지만은 한미 훈련 이제 아예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략 자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폭격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잠수함이라든지 이거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전개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만 둘이서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미북남이 가져오는 효과는 이제 그런 걸 거고요. 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두 국가로 이제 인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미봉남이 되면 누구와 누구가의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겠어요. 남북한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미 간에 디커플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노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통미봉남이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덜 좋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미국에 여기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 채널을 이렇게 우리가 가동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사실 2019년 하노이 노딜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선뜻 응했다가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진 않을지 어느 정도 좀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 때는 60시간 넘게 기차 타고 갔다가 아무것도 이제 못 얻고 다시 돌아와서
왔는데 이제 다른 국가 같으면 그럴 수 있으려니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이게 체제의 최고 존엄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사실상 두문불출하다시피 했거든요. 다시는 이런 굴욕을 안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굴욕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북한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오케이 들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서 아마 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확답을 받지 않으면 안 나갈 겁니다. 지금의 북한의 입장은요. 옛날에 2017년이나 2018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북한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전부 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찬성을 했지만 이제는 지금 반대가 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 러시아하고 혈맹 관계를 복원을 했고 거기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이런 속에서 북한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져 있거든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3.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궁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기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몸값이 더 뛰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자기가 원하는 것 답을 받지 않는 이상은 회담에 안 나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번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요, 아마 그게 지금 적성 국가잖아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뭐 외교 관계도 당연히 수립이 안 돼 있고 하도 못해 이제 대표부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주변의 참모들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하러 가서 비행기까지 받고 타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한미 훈련이 오늘로써 이제 조기 종료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비용 관점으로만 지금 보는 듯한데 이렇게 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제가 볼 때는요 비용 관점으로 본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한미 훈련을 갑자기 이렇게 중단시킨 것은 그거보다는 바로 미국의 지금 처한 처지 어떤 국면 그것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6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란을 공격한 첫 번째 이유는 이란의 비핵화였지 않습니까? 네. 이 비핵화는 2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사실상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의 전쟁 이전에 아주 평화롭게 오고 갔는데 지금 그것까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11월 3일까지 가면 이건 뭐 참패다라는 생각을 공화당이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북한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어떤 조건의 하나로 이제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트럼프의 이 같은 시선 전환이 네. 우리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상황을 계속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국제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